TF팀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체가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던 중 팀장실 문이 열리며 지역이 나왔다. 그는 곧바로 팀원들을 소집했다. 이번 주 금요일 TF팀 첫 외부 협력사 공동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직접 나가 현장 운영을 맡게 됩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복잡했다. 특히 다림은 이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밤새 정리하고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까지 일일이 번역해 정리해왔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컸고 절박하기도 했다. 사무실 구석 형광등 불빛 아래 다림의 자리는 늘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퇴근하고 하나둘 사라진 자리에서 그녀는 묵묵히 남아 서류를 넘기고 모니터 속 숫자들과 싸웠다. 카페인이 바닥난 종이컵을 손에 든 채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는 엄마가 병상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던 장면과 다정의 고개 숙인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의 등에선 늘 땀이 흐르고 있었고 심장은 매일 아침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처럼 무겁게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이 직장이, 이 기회가 그녀와 가족이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을. 가끔 그녀는 중얼거리듯 다짐했다. 이번 프로젝트만 잘 넘기자. 그럼 다음도 그 다음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다림에게 있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이었다. 가족의 병원비, 동생의 빚, 그리고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줄 하나였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퇴근을 도맡아 하며 텅 빈 책상 앞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다. 그런 그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여기서 잘리면 정말 끝이야. 그 절박한 생각 하나로 피곤한 몸도 잊고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부녀로 위장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만 하는 현실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품은 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며 중얼거렸다. 거짓말도 나를 위한 방패야. 이 방패 없이는 지금의 나도 없어. 가끔 고다림은 스스로를 바라봤다. 거울 속 그녀는 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고 입꼬리엔 미소보다 고단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림은 이 상황을 이겨내야 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진짜로 유능한 커리어우먼이 되기 위한 꿈을 품은 여자로서. 그녀는 거짓말 하나로 연명하는 삶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현실을 겨우 붙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외면할 수 없었다. 누군가는 비난할지 몰라도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 진심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문득 책상 아래 손가방 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 그리고 다정. 웃고 있는 그 사진 속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었지만 다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프로젝트 전날 TF팀 내부 회의에서 한 팀원이 다림의 준비물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을 지적했다. 고다림 씨, 이 항목 빠졌네요.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공유드렸던 내용인데요. 날카로운 말투였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다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누락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팀원 중 일부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회의실 안의 눈빛은 마치 형광등보다도 차가웠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언의 정적이 공간을 덮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그녀를 향한 무언의 공격이었다.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전쟁터 같았다. 모두가 다림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한 팀원은 과하게 큰 소리로 탄식을 내뱉었고 다른 이는 노골적으로 눈을 굴렸다. 마치 누군가가 넘어지길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다. 다림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꾹 쥐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결코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약해 보이는 순간 이 세계는 그녀를 가차없이 삼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울면 안 돼, 고다림. 끝까지 버텨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잊고 있던 가슴 깊은 다짐이 떠올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리를 지킨다.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때였다. 지역이 조용히 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낮고 단호한 그의 말에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다림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엔 어떤 갈등이 엿보였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는지죠. 지금은 문제를 지적하는 시간보다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다림 씨는 곧바로 수정할 겁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고 팀원들은 얼떨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말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팀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평소 지역이라면 누군가의 실수에 가장 엄격하게 반응했을 사람이다. 그런 그가 다림을 두둔하다니 팀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은 속삭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림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팀의 조화를 위한 수단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전해준 무게감은 너무도 컸다. 그 말 속엔 단순한 업무상의 지시 그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얼음 위에 선 사람처럼 조심스레 그의 진심을 떠보려 했었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다림은 그대로 자리에 남아 수정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지역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지난 삶 전체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그 한마디는 큰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지역 역시 자신의 말이 주는 무게를 뒤늦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왜 이 사람한테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며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낯설었다. 원래라면 업무 실수에는 냉정하게 반응했어야 했고, 특히나 유부녀라는 선을 넘을 수 없는 상대에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던 모습, 무엇보다도 필사적으로 자리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그에게 강하게 남았다. 지역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TF팀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서울 근교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현실 육아와 브랜드의 간극이라는 주제로 실제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받아 신제품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행사였다. 지역은 팀원 전원이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다림은 한밤중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꼼꼼히 행사 준비를 이어갔다. 행사 당일 팀원들은 새벽부터 짐을 나르고 부스를 설치했다. 지역은 현장을 총괄하느라 바삐 움직였고 다림은 베이지색 정장 위에 내추럴베베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도맡았다.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메모를 빼곡히 적던 다림의 이마엔 땀이 맺혔고 그녀의 손끝엔 붉은 잉크가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지역은 문득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몰두한 그녀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끝은 늘 찝찝한 경계선에 머물렀다. 저 여자는 유부녀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여자에게 감정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경고를 던졌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 가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다. 부스를 찾은 한 엄마가 왜 남자 직원은 소비자 의견을 무시하냐며 소리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실수로 설문지에 답한 내용을 저장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소비자는 아이를 데리고 재차 응답해야 하는 상황에 불쾌함을 느꼈다. 현장은 순식간에 냉랭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스에 집중됐다. 그때 다림이 나섰다.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소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죄송합니다. 저희 팀의 실수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힘드셨을 텐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낮고 단정한 목소리는 공간을 감쌌고 그 순간 주변의 웅성임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곧 다림은 아이를 위해 간식과 작은 장난감을 건넸고 엄마는 결국 한숨을 내쉰 뒤 발걸음을 옮겼다. 지역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위기를 침착하게 수습하는 그녀의 태도, 눈빛에 담긴 간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왜 하필 유부녀인가? 왜 하필 이 여자가 자신에게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걸까? 행사가 끝난 뒤 다림은 홀로 부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이미 떠났고 그녀만이 남아 구겨진 배너와 설문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역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왜 혼자 남아 있어요? 다림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엔 피곤함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팀원들 다들 피곤해 보여서요. 저는 괜찮으니까. 지역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들어 그녀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다.
가을 저녁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상자에 쌓인 먼지가 하늘로 흩날렸다. 짧은 침묵 끝에 지혁이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다림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해야만 하니까요. 여기서 잘리면 끝이거든요. 그 말에 지혁은 또다시 마음이 저릿해졌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닌 절박함이었다. 살아야 하니까, 버텨야 하니까. 그 진심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분노도 함께 느꼈다. 그 진심이 자신에게 자꾸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자꾸만 신경 쓰게 만드는 이 상황이 싫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녀의 말투, 표정 모든 것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의 감정은 서서히 한 단어로 수렴되고 있었다. 좋아한다. 하지만 이 감정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어느 오후 회색빛 구름이 서울의 하늘을 가득 메운 날, 지혁은 유난히 사무실 창가를 자주 내다봤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고다림의 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그날따라 그의 시선은 쉽게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바람처럼 누군가 들어섰다. 캐주얼한 코트에 검은 머리칼을 자연스럽게 쓸어 올리며 그 남자는 스스럼 없이 고다림에게 다가갔다. 고다림 씨, 여기 있었네. 말투는 익숙했고 눈빛은 반가웠다. 고다림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얼굴을 환하게 피웠다. 선우야? 짧은 이름 그 한마디에 그들의 관계가 단박에 읽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가볍게 툭 쳤다. 서울에 올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놀래켜 주려고. 근데 생각보다 안 놀라네. 놀랐어. 엄청. 나 심장 지금 두근거리거든? 두 사람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몇 걸음 떨어진 카페테리아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그 모습을 지혁은 창가에서 말없이 지켜봤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작은 회의실 한켠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둔 다림과 선우는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내 얼굴 조금 말랐네.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왜 다 떠안고 사냐? 살 빠진 거야? 거울 볼 시간도 없었는데. 아무튼 서울은 너 오니까 갑자기 따뜻해졌네. 말 돌리지 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 말에 다림은 눈을 잠시 감았다. 수없이 묻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정직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네가 옆에 있으니까. 그 순간 선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다림아, 나 이번에 본사로 발령 났어. 서울에서 정착하란 뜻이겠지. 진짜? 아싸, 잘 됐다. 그럼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자주 보면 내 맘 들키겠지. 그 말에 다림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선우야, 우린 친구잖아. 나는 한 번도 친구로 널 본 적이 없어.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는 오래도록 회의실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고다림은 지역의 호출을 받았다. 회의라기엔 늦은 시간이었고 업무와 무관한 분위기였다. 점심시간에 그 사람 오랜 친구인가요? 지역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목소리엔 무언가 억눌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다림은 살짝 놀란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친구요? 지역은 웃음처럼 보이는 그러나 씁쓸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회사에 자주 들르나요? 가끔이요. 개인적인 일로만요. 그의 눈빛이 고다림을 꿰뚫듯 바라봤다.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오해, 불안, 질투, 그리고 걱정. 지역은 말없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친구라도 선을 지켜야 할 겁니다. 이곳은 회사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등을 돌려 사라졌다. 남겨진 고다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선우의 마음도 지역의 시선도 그녀에겐 모두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였다. 팀장님,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다림이 손에 든 서류철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TF팀의 새로운 외부 협력 샘플 관련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밤새 작업한 피로로 붉었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다. 그 단단함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갑옷이었다. 지역은 서류를 받으며 다림의 손등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 작고 거친 손엔 커피 얼룩과 잉크 자국이 10개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차갑기까지 했다. 수고 많았어요. 퇴근하세요. 짧은 인사만 남긴 채 지역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다림은 입술을 꾹 깨물며 조용히 돌아섰고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다가왔다. 고다림. 낮게 깔린 목소리에 다림이 놀라 돌아보자 그곳엔 김선우가 서 있었다. 평범한 셔츠에 니트를 덧입은 차림, 수수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 그는 다림을 보자마자 눈빛부터 누그러졌다. 왜 연락도 없이 왔어? 다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반가움이 묻어났다. 선우는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얼굴 보러 온 거지. 그리고 네가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길 너 좋아하는 곱창김밥이랑 단호박 스프도 샀어. 지혁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문득 시선을 들었다. 그 웃음,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다림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그 반응이 그의 미간을 살짝 찌푸리게 했다. 문틈 사이로 본 둘의 실루엣이 그를 한동안 서 있게 만들었다. 선우야 고마워. 너 진짜 별일 아니면 회사까지 안 오잖아. 너는 별일이잖아. 내가 봐도 요즘 너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팀장이란 사람 좀 너무하더라. 목소리가 다 들리던데. 다림은 멈칫했다.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는 선우의 어조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팀장님은 그냥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냉정하고 정확하고. 선우는 한참 다림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다림아, 네가 그렇게까지 위장하면서 다닐 필요 없어. 내가 도와줄게. 넌 나한텐 그냥 예전 그 다림이면 돼. 그 말에 다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예전의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 조건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가 속해 있는 세계는 그때의 다림이 더 이상 발을 들릴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선우야, 지금은 그럴 여유 없어.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회사 붙잡아야 해. 선우는 다림을 말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시선을 문틈 사이에서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지혁은 말없이 회의실 문을 닫았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였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다림이 다른 남자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그냥 팀원일 뿐인데 유부녀인데 스스로 되뇌어 보지만 그 어떤 말도 이 감정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다음날 TF팀 회의실. 회의가 끝났지만 공지혁은 팀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후에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다림은 말없이 회의실 정리를 하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살짝 긴장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회의 도중 그가 유난히 자신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뇌리를 맴돌았다. 지혁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 그 남자. 다림은 멈칫했다. 누구 말씀이신지. 곱창김밥 단호박 스프. 친구라고 했던가요? 그 말에 다림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친구예요. 오래된. 그 친구 회사까지 자주 오는 편인가요? 평소의 지역이라면 물을 리 없던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조에는 그날의 어색한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니요, 거의 처음이에요. 그냥 걱정돼서 잠깐 왔던 거예요. 걱정? 지역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네, 제가 요즘 조금 무리하고 있어서. 그 말에 지역은 잠시 침묵했다. 다림은 그런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녀는 자신이 마치 시험지 위에 올려진 이름 없는 문제처럼 느껴졌다. 지역은 조용히 일어나면서 말을 이었다. 회사 안에서는 감정이 일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특히 TF팀 같은 예민한 구조에서는 사적인 관계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사적인 관계 그 말이 다림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지혁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 그 친구 당신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 말에 다림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설 땐 이미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다. 무심한 듯 그러나 어딘가 날카로운 말의 끝이 회의실을 정적 속에 가두었다. 며칠 뒤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의 작은 북카페에서 김선우와 고다림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서울의 초겨울은 이른 어둠과 함께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왔고 창밖으로는 회색빛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괜찮아?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림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졌어. 많이 고마워 그날. 별말을. 네가 무리하고 있는 건 알았어. 그냥 네가 그 회사 들어간 후로 자꾸 눈에 띄게 말라가길래. 선우는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눈빛은 날이 선 듯 날카로웠다. 다림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다음 화에 계속.